드리커스 디플래시가 미드급에서 치를 예정인 카마루 우스만과의 다음 경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왜 이마무프랑 안 싸우냐고 말해. 나도 그 경기 싫지 않아. 난 다시 타이틀로 이어질 수 있는 상대와 싸우고 싶어. 카마루 우스만? 맞아, 나이가 조금 있긴 하지. 하지만 최근 게이츠가 뭘 해냈는지 봐. 그러면 나이 얘기는 바로 의미가 없어져. 카마루 우스만은 조르주 생피에르와 함께 역대 최고의 웨이터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야. 타이틀 방어 기록 같은 걸 기준으로 보면 말이야. 그리고 그는 커리어를 미드급에서 시작했고 션 스트릭랜드를 이긴 적도 있어. 함자 치마이프와도 정말 접전을 펼쳤지. 그래서 내가 이 경기를 원했던 거야. 내가 나가서 또 다른 타격가를 이기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난 이미 그런 일을 여러 번 해왔어. 타격가들을 상대로 벨트를 방어했고 미드급 최고의 타격가인 스트릭랜드도 2번 이겼어. 그러니까 왜 또 다른 타격가와 싸우겠어. 사람들은 내 지난 경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네가 타격할 줄 안다는 건 알지. 근데 레슬링과 그래플링은 어떻지? 라고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옥타곤에 들어가 내가 훈련해온 것들을 증명하고 싶어. 내가 말했듯이 직접 나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 그리고 이제 미드급 선수들이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어. 나는 이제 더 완성형 파이터가 됐거든. 원래도 완성형 파이터였지만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더 완성됐어. 그걸 빨리 보여주고 싶어. 정말 오래 기다렸어. 원래 4월에 싸울 예정이었는데 부상을 당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다시 케이지에 들어가고 싶은 내 안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거든. 몸 상태도 정말 좋고 캠프도 아주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카마루 우스만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 UFC와 얘기했는데 UFC가 드디어 그를 설득해서 서명하게 만들었다고 말했거든.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설득이 필요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를 탓할 수는 없어. 나라도 지금에 나와 싸우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이 경기에 서명하지 않는 게 똑똑한 선택이었을 거야. 그래도 이제 가보자고. 한편 7월 12일 베누아 생드니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패디 핀블렛은 생드니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스타일로 싸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생드니가 나를 테이크다운 시키려고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걔가 반드시 테이크다운을 시도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돼. 생드니는 대부분의 상대를 테이크다운 시키는 선수거든. 근데 나를 상대로는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걸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라운드에서 걔를 서미션으로 잡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펀치 몇 방, 킥 몇 방, 니킥과 엘보를 맞추기 시작하면 걔는 결국 본능적인 기본 패턴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걔의 기본 패턴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거니까. 또한 페리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다음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르만이 아직도 넘버원 컨텐더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저스틴이 직접 말했잖아. 찰스가 예전에 자신을 이긴 적이 있으니까 찰스와 다시 싸우고 싶다고. 그래서 찰스가 타이틀전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지금이 일리아와 아르만의 경기를 만들기에도 딱 좋은 타이밍이야. 아르만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일리아를 콜아웃 해왔거든. 근데 지금 라이트급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해만 이슈에 출연한 디에고 로페스는 다음 경기를 라이트급에서 치르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난 155파운드로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이번 주에 UFC와 155파운드 전향에 대해 얘기했는데 UFC도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했어.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싸우고 싶어. 가능하다면 다음 달에도 싸울 수 있어. 지금 나에게는 155파운드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 체급에는 나에게 좋은 경기들이 많고 내 스타일에도 잘 맞거든. 그래서 155파운드에서 모두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지난 경기 전에도 똑같았어. 그때도 나는 155파운드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UFC가 145파운드 경기를 줬거든. 그래서 UFC가 안 된다고 하면 알겠어. 145파운드에서 싸울 거야. 하지만 UFC가 155파운드에서 싸울 기회를 준다면 나는 155파운드에서 싸울 거야. 또한 UFC 백악관 메인 이벤트의 백업 파이터로 개최에 나선 대가로 UFC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와 매니저가 아르만이 백업 파이터로 파이트 위크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헌터에게 말했어. 내가 메인 이벤트 백업 파이터를 하면 어떨까? 그러자 헌터가 진심이야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했어. 그냥 다시 개최대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별일 아니었거든. 새로운 UFC AI 랭킹이 공개된 가운데 가장 큰 수혜자와 피해자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랭킹이 오른 선수들을 보면 알렉스 페이레라는 헤비급에서 랭킹 밖에 있다가 단숨에 4위로 진입했습니다. 파울로 코스타는 라이트 헤비급 7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 보니컬은 미들급에서 15위에서 12위로 올라섰습니다. 칼로스 프라테스는 웨터급에서 2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킬런 사이키드는 라이트급에서 12위에서 8위로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랭킹이 하락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데릭 루이스는 헤비급 11위에서 랭킹 밖으로 밀려났고 얀 블라우비치는 라이트 헤비급 4위에서 15위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라파엘 PGF는 라이트급 11위에서 랭킹 밖으로 밀려났으며 야이르 로드리게스 역시 페더급 5위에서 랭킹에서 제외됐습니다. 페이튼 텔버트 벤터급 11위에서 랭킹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벤 아스크렌이 애틀란타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레슬링을 하는 더스틴 포이리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참고로 포이리에는 어젯밤 공공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체포 당시 촬영된 머그샷도 공개를 했습니다. 한편 포이리의 체포 소식을 접한 뒤 조롱글을 올렸던 콜비 코빙턴은 이번에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America's champ here, and I just want to take a moment and have a toast to Father of the Year, Dustin Poirier. Nothing says role model and family man like being arrested for public intoxication at 37 years old at 6:38 p.m. on Father's Day. Cheers to you, Dustin. Next time, try an ice-cold Real American Beer Zero. It's great for people who want to be social and not get blackout drunk and act like Louisiana swamp trash. Hit me up when you get out of the slammer, and I'll get a pallet over to you, buddy. Cheers. UFC 해설위원 조 로건이 최신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알렉스 페레이라와 시리 간의 경기에서 불거진 후두부 가격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페레이라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불법 타격이 많았다는 거야. 많은 타격이 불법이었고 후두부에 맞았다는 거지.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머리 옆쪽에 맞았고 선수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후두부 반칙으로 보는 부위는 모호크처럼 머리 뒤쪽으로 내려오는 약 2인치 폭의 선이잖아. 몇몇 타격은 확실히 불법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동시에 움직임이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어. 일부러 노리고 때리려고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 한편 알렉산더 볼카nov스키는 최근 불거진 후두부 가격 논란과 관련해 알렉스 페레이라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파이터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면 피니쉬를 노리러 가잖아. 피니쉬하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지. 난 간이 일부러 그랬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심판인 허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어야 한다고 느꼈어. 허브, 너를 좋아하지만 후두부 조심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때 몇 차례 후두부 타격이 있었는데 허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나도 보면서 왜 후두부 조심하라고 말조차 안 하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 이게 뭐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런 느낌이었어. 그만큼 후두부 타격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 몇 차례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심판이 뭔가 말하는지 확인하려고 시선을 돌렸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다시 봤는데도 계속 타격이 이어지고 있었어. 그래서 계속 심판 쪽을 보게 됐지. 내가 말하는 건 꽤 긴 시간 동안 후두부 타격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물론 간의 승리를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야. 다만 허브가 후두부 조심해라고 말했다면 간도 아마 내가 거기를 때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후두부를 피해서 때리려고 했을 수도 있고. 만약 페레이라가 데미지를 입은 상황에서 그런 타격들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 그는 분명히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움직임을 하고 있었어. 회복해가고 있었는데 그 뒤로 또 많은 타격이 들어간 거야. 방금도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타격들이 후두부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뒤로 페레이라는 계속 휘청였지. 뇌에 직접적인 충격이 들어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져. 그래서 참 애매한 문제야.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후두부 타격이 정말 많았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 아마 훨씬 더 분명하게 말했을 거야. 정말 많았거든. 내가 말하는 건 10대가 넘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생중계로 봤을 때도 정말 분명해 보였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페레이라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짚어주길 바라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간의 승리를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 장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꽤 심각했거든.